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어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공동 집회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50명 이상이 모이는 대중 집회는 이것이 공공 모임이든 또는 개인적인 모임이든 5월 1일까지는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 이제 공항, 대중교통, 학교는 이 모임 사이즈 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회의라든가 연회, 음악회 그리고 종교 집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삶의 큰 부분이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생활이 크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주지사는 어제 주내의 스포츠팀과 협의를 했고 그래서 스포츠 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정치집회라든가 모두 봄까지는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60세 이상 건강이 약한 사람들 집에서 머무러라, 외출 삼가하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must다. 건강한 판단력과 상식으로 행동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증시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이후에 1일 주가 폭락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리고 의회와 재무부가 경기 부양책 마련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오늘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이게 되고 상원으로 송부를 하게 되는데 상원은 내주에 예정됐던 휴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기 부양 법안에는 실업수당 인상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안 또 근로자들을 위한 14일간의 유급휴가 또 메디케이드 펀드의 보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일리노이주의 공공모임 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250명 이상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라고 권고를 하는 권고안이 나와 있는데 특히 교회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저금리, SBA 융자 등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일리노이주의 새 규칙들은 어떤 것인지 그 내용과 또 우리 생활에 변화를 주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연방정부, 의회의 경제지원책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파급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3만 2,300명, 일리노이주에는 32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방, 주, 로컬 정부들이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고 스포츠, 문화행사 취소 연기를 하고 있고 일부 학교들도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일리노이 주 내 감염자가 7케이스가 더 늘어났는데 시카고에서는 한 어린아이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쿡카운에서는 2명의 여성 70대, 50대가 감염이 됐고 케인 카운티 70대 남성 1명, 맥헤너리 카운티 50대 남성 1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괜찮다 이런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제약과 룰이 부과가 됐지만 각국 관리들은 어제 3월 17일 내주 화요일 투표는 참여를 고취시켰습니다. 조기 투표가 편리하다는 것을 안내했고 투표일 날 투표하는 쪽도 줄이 길지 않은 시간을 택해서 하고 투표 시간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건당국자들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노약자의 외출을 삼가하고 손 씻기를 계속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리노이 공립학교들은 오픈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필드 트립이라든가 체육 행사는 다 취소가 됐고 스티븐슨 하이스쿨 봄 학기 끝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트럴 하이스쿨의 옆에 있는 한 엘리멘터리 스쿨은 휴교에 들어갔고 링컨 파크 주도 문을 닫았습니다. 연방 법원에서의 민사 재판은
재판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거슈인의 연주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취소가 됐습니다. 한편 어제 월스트리트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이후에 1일 폭락으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 마련에 지금 분주합니다. 민주당 의회 쪽에서는 실업수당이라든가 메디케이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공화당 쪽에서는 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 총무는 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희망사항 리스트를 들고 나왔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 상원들 중에서 이번에 경선에 나서는 의원들은 민주당 부양책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협상이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원이 표결에 붙이게 될 경기 부양책의 내용을 보면은 우선 14일 동안에 sick leave, 병가를 유급휴가를 하는 것이 들어있고 그리고 small business, medium size business의 tax credit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융자금, SBA 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뱅킹 시스템에 약 1조 5천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채권을 매입하고 은행들의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가 되고 있고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유럽 쪽에 여행 제한 금지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EU 측이 발끈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전부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미국이 유럽과 협의도 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여행을 제약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결정을 해야만 했었고 시간이 없었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이 노약자들이 조심하라 하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노약자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언론들이 소개한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CDC가 규정하는 older adult, 노인이 누구냐? 60세 이상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봐도 60세면은 의학적으로는 노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약자가 누구냐? 특히 심장병, 폐질환,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전 주의사항은 불필요한 닥터 약속은 취소해라. 또 비상시를 위한 연락처를 확실하게 해라. 손 씻기 20초 이상을 반드시 해라. 해피 버스데이를 2번 불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탁업. 사재기 정도는 아니지만 비축을 해놔라 하는 얘기인데 식품이라든가 화장지, 식수 등 장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항공여행도 피하고 크루즈는 반드시 피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승객 간의 전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집에 머물고 환기가 중요한 시설에 있어라. 또 사람들로부터 6피트 이상 떨어져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너무 고독하지 않도록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놔라. 그런 충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싱홈, 이 방문을 자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너싱홈들이 이미 방문 금지 조치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봐라 하는 충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양로원들, 나일스 너싱홈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벌써 방문 금지 조치를 해놔서 입주자들과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은 먼저 닥터를 전화를 해라. 그래서 테스트를 받을지의 여부를 상담을 하고 시작을 해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한테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잘 안 되면은 로컬 핫라인을 이용해라 하는 충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 내에 고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변의 교회라든가 단체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의 경제가 지금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 비즈니스 저저가 계속될 전망이고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 스몰 비즈니스 지원안 같은 것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크레딧을 어떻게 받느냐, 저금리 이용자 SBA 론을 어떻게 신청하느냐, 또 실업수당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또 병가 시의 유급휴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커뮤니티 내의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버너가 모임 사이즈에 대해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000명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다라고 이건 명령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해라.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내에 교회들 중에 250명 이상이 모이는 곳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변 정치인이라든가 주변 관리들에게 사전에 의견 교환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립학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대대적으로 휴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커네티컷과 워싱턴, 테네시, 뉴욕, 뉴멕시코, 미시간 등의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들이 임시 휴교를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오하이오주 등에서도 일부 학교가 휴교했습니다. 일리노이주도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스태퍼드법에 따라 매우 강력한 비상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연방재난관리청을 통해 400억 달러의 재난대책기금을 신종 코로나 대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백악관과의 패키지 법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합의안이 나오면 하원은 신속히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의가 임박한 패키지 법안에는 코로나19 감염자 치료 비용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무료 검사를 시행하며 자가격리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에는 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실물 경기를 진작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 1,762명, 사망자는 41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언론 집계에 따르면 현재 기준 4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추정 양성 환자를 포함해 1,76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래스카에선 첫 번째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사망자는 41명으로 워싱턴 31명, 캘리포니아 4명, 플로리다 2명, 조지아, 뉴저지, 사우스다코타, 캔자스에서 각각 1명 등입니다. 한편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19개국에서 13만 8,416명, 사망 5,08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확진자 7,979명, 사망 72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까지 모두 한동안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규 시즌 무기한 중단을 선언한 프로농구 NBA에 이어 어제 대학농구협회도 남녀 경기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도 남은 봄 훈련을 모두 취소하고 정규 시즌 개막도 최소 2주 연기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도 다음 달 11일까지 연기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예선에 우편 투표가 확대됩니다. 주지사는 어제 우편 투표를 원하는 투표인들은 이를 조기 투표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편 투표 신청은 마감일이 지났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희망자가 증가했는데 매일은 투표일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주정부의 모임 사이즈 제한에 따라 일부 한인교회들이 각종 모임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어제 1000명 이상 모임 금지, 250명 이상 모임 취소 연기 권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링컨파크 동물원이 4월 10일까지 임시 폐쇄됩니다. 이는 동물원 스태프들과 약 200여 종에 달하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국은 동물원 입장객 숫자가 주정부의 대중 사이즈를 초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밤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2도. 내일 토요일 흐리고 기온은 다시 30도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31도. 주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9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9도입니다.